삼국지에서 아쉽게 천하를 놓친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원소는 병력, 지역, 재력 모두 조조보다 앞서며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어. 그러나 조조를 공격할 좋은 타이밍을 놓쳤고 관도대전에 패배한 이후 갑자기 돌연사하며 무너져버렸어. 공손차는 북방의 명장으로 초반에는 원소와 비견될 정도로 강대한 세력을 가졌던 인물임. 그러나 명망받던 황종 유우를 처형한 시점부터 뭔가 꼬이더니 결국 권소에게 패배하며 사망했어. 유표는 형주를 지배하며 사실상 왕과 같은 인물이었어. 그러나 정치적인 우유부단함으로 세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유표 사후 형주는 조조와 유비, 송권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지역이 되어버렸어. 장로는 오두미교라는 종교의 교주로 종교의 힘으로 한중을 지배했던 인물임. 한중으로 쳐들어온 조조에게 별다른 투항 없이 항복하며 조조 생전에는 나름 좋은 대우를 받았어. 삼국지는 기억에 남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 전환점이 된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고? 동탁이 등장하여 황제를 옹립하며 중앙 권력을 장악한 순간은 삼국지라는 드라마의 시작 버튼이 눌린 시점이. 원소와 조조가 목숨 걸고 붙었던 관도대전에서 전략상 불리했던 조조가 승리한 것은 사실상 조조 중심의 삼국지를 시작하게 된 대형 사건이. 적벽대전은 조조의 남하를 저지한 대전투인. 조조의 천하통일 야욕을 막아낸 전쟁이며 이 전쟁 이후 유비는 명분과 지지를 얻었고 송건은 오나라에서의 입지를 굳혀냈어. 유비의 익주 점령은 떠돌이 신세였던 유비의 독립을 완성한 사건임. 촉한 건국의 전초전이며 유비가 진짜 주군으로 성장한 사건임. 이릉대전은 관우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오히려 패배로 이어지며 축의 미래를 잃어버린 전쟁이에요. 이후 촉한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었고 제갈량의 시대가 열렸음. 고평릉사변은 조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마씨 정권이 등장하며 사실상 진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사건이. 결국 사마이가 최후의 승자라고 불리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팔왕의 난을 생각하면 과연 승자일까 싶기도 하고. 유비의 무장이라고 하면 관우와 장비가 먼저 떠오르지만 진짜 전장에서 결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음. 노익장으로 유명한 황충은 유비의 전성기를 열어준 인물임. 유비와 조조가 한판 붙었던 한중공방전에서 하우연을 참수하며 유비군 전성기에 결정적 승부를 만든 MVP라고 할 수 있음. 방굴의 상이라는 위원은 사실 제갈량의 북벌에서 선봉을 거의 도맡았을 정도로 북벌의 돌격대장이자 실전 에이스였음. 특히 전투에서는 거의 밀린 적이 없을 정도였지만 제갈량 사후 내부 정치에서 밀려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음. 강유는 제갈량 사후 총나라 후반기를 버틴 맹장이었음. 제갈량 사후 모든 북벌 작전을 단독으로 이끌고 위나라의 에이스였던 종해와 등해와도 실전 교전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음. 왕평은 위나라 항장 출신이지만 제갈량이 극찬했던 실력파였음. 북벌 중 마속의 실수를 수습하기도 했고 제갈량 사후 위나라 조상의 대규모 공습을 낙곡과 흥세산에서 박살내며 총나라의 수명을 연장시킨 인물이. 삼국지에서 실제로 실력도 있고 기여도도 컸는데 억울하게 과소평가된 인물들이 있다고? 장화는 제갈량 사후 촉한의 국정을 이어받은 실무총괄자였음. 극단적인 개혁 없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유 북벌의 기반도 닦았지만 온화한 성격 탓에 존재감이 약한 인물임. 서왕은 조조 휘하의 실전형 무장이자 명장으로 유명한 인물임. 사실상 무패장군이자 관우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지만 늘 하우씨와 조씨 라인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은 케이스. 노숙은 오나라의 외교와 내정을 책임졌던 인물임. 적벽대전에서도 전략적 주역 중 한 명인데 주유에 가려졌고 이후 염원과 육손 등 걸출한 인재들에 가려 억울하게 과소평가되었어. 유장은 익주의 마지막 수장으로 연희에서는 무능한 통치자로 그려지지만 정사에서는 혼란의 시기에도 익주 지방에서 민심도 있었고 지역 지지 기반도 있었던 인물임. 손책은 송건의 형이자 손호의 실질적 개국자로 짧은 생애 동안 강남을 장악했고 군사력과 카리스마 모두 뛰어났음. 그러나 너무 빨리 죽은 탓에 송건과 주유에게 역사적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인물임.